우리 구호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외치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영월교회.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네, 저희 아직 화난 게 아닙니다.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표어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자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4월 첫째 주에 속초 남북교회라는 곳으로 가서 주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새천사의 기별을 좀 전하고 왔는데요. 금요일 날은 새천사의 기별 중에 오른팔인 건강기별, 맨발 걷기가 여러 가지 이제 기별들을 좀 전해드렸고, 안식일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좀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뉴스타트 건강 기별을 전한 후에 그 다음 안식일 아침에 한 장로님 댁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아침 식사에 나온 밥이 현미밥이었습니다. 저도 현미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평소에 먹던 현미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아니, 장로님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맛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특수한 밥솥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온으로 밥을 지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설교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현미밥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야 이런 게 있었나? 라는 걸 이제 배우고 아주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의료 선교 사업은 타락한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새천사의 기별에서 오른팔과 같다. 그러니까 저희 재림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건강 기별이 아니고 건강 개혁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건강 개혁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건강으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죠. 왜요? 그게 새천사의 기별 오른팔이거든요. 어떤 조직에서도 오른팔 하면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인 진짜. 그리하여 진리의 음성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사업에는 하늘 천사들이 한 몫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은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새천사의 기별 오른팔인데 소위 말하는 뉴스타트라고도 하죠.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증언 9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남녀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빨간 거 잘 보십시오. 건강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건강을 개혁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완전한 백성으로 그분 앞에 서기 전에, 이게 언제입니까? 재림이죠. 재림받아서 구원받아 하늘에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기별은 새천사의 기별인데 그 새천사의 기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건강개혁입니다. 건강기별,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육신이 회복되는 것이죠. 뉴스타트 건강기별 8가지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되게 흔하게 느껴지는데 이 8가지 비결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맨발 걷기를 좀 강조하고 함께 동호회를 만들어서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걷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지금도 걷고 있는데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쭉 하면서 속초남북교회에서 제가 좀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럼 유비오 맥파 아시죠? 이게 혈관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꼽아가지고 혈액 나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멤버로 결심하시죠? 막 설교한 다음에 제가 그날 이제 가기 한 3일 전에 2023년 3월 28일 날 쟀더니 제 나이보다 이제 마이너스 25살 정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43살이니까 이제 18살 나이도 나온 거예요. 혈관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 멤버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막 강조를 했죠. 사람들이 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늘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 이제 측정하는 기계를. 그래서 제가 내일 토요일 날 식사하고 제가 원하시는 분들을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뭐 힘든 게 아니니까 개인당 한 2분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한 10대 명의 성도님들이 남아서 제가 다 체크해 드리고 또 상담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성분이셨는데 71세이십니다. 여기 70대 대부분 다 넘으셨죠.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셨거든요. 얼굴에 진짜 잡티 하나 없고 뽀샤시한 게 한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70대가 넘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측정해 드렸죠. 저는 이 기계가 원래 마이너스 30까지 알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39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나이보다 39살 젊게 나온 겁니다. 아이고 기계가 좀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쟀죠. 다시 쟀더니 똑같이 그때는 마이너스 40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70대인데 마이너스 40이니까 30대 혈관 나이가 30대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놀래가지고 집사님 뭐 어떻게 이렇게 젊으세요? 그랬더니 야, 이분이 맨발 걷기를 이미 하고 계셨고 몇 년 전부터 그리고 현미 채식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그 저온으로 밥을 해서 만들어준 먹은 이분이 그 건강기별 전문가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교회에들에게 잘 소개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현미채식으로 치료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발 걷기만 해가지고 25살이 어렸는데 이분은 거기 현미채식이라는 것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9살. 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지금까지 먹는 것은 그냥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녀온 다음에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 먹는 것과 건강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음식으로 시작.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면 의사도 약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히포크라테스 이분은 음식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동의하시는지요? 이분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460년경,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서양 의학의 선구자이고요. 이분의 가르침을 제가 공부해서 좀 요약해 봤더니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걷기는 사람에게 최고의 약이다. 걷는 것, 특별히 여기 플러스하면 맨발 걷기 더 좋겠지만 여하튼 맨발 걷기든 걷기든 하여튼 걷는 것은 최고의 뭐라고요? 약이요, 약. 최고라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최고의 의사이자 최고의 치료법이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야 웬만한 병에 걸려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도 맨발 걷기에 다 포함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먹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된다.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먹으면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곧 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저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헛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밥을 잘 먹으면, 제대로 잘 먹으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동의하십니까?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날마다 조금씩 자연에 짓는 죄가 쌓여 생긴다. 그렇죠. 조금씩 잘못된 거 먹고 운동 게을리하고 과로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병이 덜컥 생기는 거죠. 이 5가지의 이 히포크라테스, 소위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의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뉴스타트 기별, 성경의 기별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7가지의 뉴스타트 기별을 다 포함합니다. 맨발 걷기에는 운동 포함됩니다. 걷다 보면 물 먹게 되죠. 나가면 햇빛 쐬게 되죠. 그리고 맨발 걷기 하면 절제를 담당하는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게 되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잡니다. 불면증 사라집니다. 거기에 다 포함됐어요.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서 이 영양 파트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 들어갔는데 이 먹는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속초남부에서 현미채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제가 좀 정립을 하고 제 삶에 좀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본인은 이제 현미채식으로만 이제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 측정하는 거 좀 사달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도 맨발 걷기를 접목을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뉴스타트의 특별히 영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붙여봤습니다. 건강 삼위일체. 전 이 3가지만 하면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뉴스타트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 파트는 물론 뭐 채소, 과일 뭐 기본이고, 특별히 현미채식을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맨발 걷기에 7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 하는 것, 이 3가지 여러분이 꾸준히 한다면 혹시 아픈 분들은 병이 나을 수 있고, 또 안 아프신 분들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의 슈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하이모토 스요시라는 박사님이 있으신데요. 이분의 논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미는 해독 작용을 한다. 암은 전이가 많이 일어나며 암세포는 독성 물질을 유발시킨다. 현미의 신윤에 포함된 피틴산 등의 성분은 몸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매우 강력한 작용을 한다. 이 하시모토 스요시라는 박사님도 아팠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은 임파선 종양, 악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장암, 그리고 위암을 가진 암 환자였어요. 의사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현미를 공부한 다음에 현미 채식을 해서 결국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미를 먹되 오래 씹고 꼭꼭 씹어서 현미 채식을 하면 웬만한 병들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을 제가 좀 확인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현미에는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영양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이 아주 풍부한데요. 백미에는 이게 다 도정 중에 다 나가기 때문에 없고 현미에는 이것이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산화 성분, 즉 우리를 몸이 산화시키는 그 항산화 성분으로 막아주는 비타민 E도 백미보다 4배 이상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미의 2배에 달하는 식이섬유는 몸에서 소화작용을 할 때 인체 누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이나 발암물질을 체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미를 정말 제대로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요. 당을 밖으로 빼나가니까. 그리고 몸에 있는 중금속들, 발암물질을 다 밖으로 가져간다고 해요. 그리고 4번째, 현미에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이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NK세포를 활성화시킨답니다. 이 NK세포는 면역력 세포로서 몸 안에서 다른 나쁜 것들을
죽이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억제한다는 것이 현미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과 같이 못 먹어서 병에 걸리진 않죠. 오늘날은 자동차, 컴퓨터, 다양한 문명들이 발전함으로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리고 운동이 부족해서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영양학자들이 딱 연구해 봤더니 사람이 필요한 그 영양소를 가장 많이 가진 곡식이 맵쌀 현미라고 합니다. 찹쌀이 아니고요. 맵쌀 현미, 그것도 우리가 먹는 쌀. 여기에 거의 영양학적으로 100%의 아주 완벽한 영양소가 다 있는 게 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너무 감사한데요. 이 맵쌀 현미를 정말 제대로만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흰쌀밥을 좋아하고 지금까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빵 좋아하고 국수 좋아하고 이게 몸에 정말 안 좋은 거더라고요. 특별히 흰쌀밥,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의 각종 미네랄, 비타민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흰 밀가루는 이 재분 과정에서 카디움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밀가루 빵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고기 먹지 않아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면 암에 걸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에서부터 좀 잘게 분해돼서 위장을 거쳐 소장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장 벽에는 융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융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을 많이 먹다 보면 그 융털이 망가지는 셀리악 병이라는 병에 자주 걸리고 그것은 유전된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고요. 자, 이제 그 집사님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한 책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음식, 현미라는 책인데요. 이 조민선 박사님, 저희 재림교회 박사님이십니다. 영양학 박사님이신데 이분한테 그 현미채식을 배우신 다음에 그분이 적용하셨고 그다음에 그 책을 저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큰 깨우침을 얻었는데요. 이 조민선 박사님이 책에 기록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간호사였고 영양학 박사 공부를 했던 분이신데 어느 날 환자가 이분의 이제 병원에 왔어요. 왔더니 당뇨 환자였습니다. 이분의 혈당이 7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70에서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혈당이 거의 몇 배가 되어서 이제 말을 했죠. 단 거 끊고 현미채식을 해라. 당연히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또 고생하다가 이분이 다시 한번 그 환자에게 얘기를 했고 결국 그 환자가 현미채식을 바꾼 다음에 당뇨병을 고친 이야기를 거기 수기집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걸 느낀 다음에 이 조민서 박사님이 이 먹는 음식과 질병이 큰 관계가 있겠구나 사실을 알고 더 깊이 거기에 매진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적적인 한 분을 좀 소개시켜 줬는데요. 이 정조남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몸이 아픈 분이었는데요. 5명을 모집해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현미채식으로 한번 고쳐보자. 근데 2명이 지원한 거예요. 3명 안 한다 그러고 그 중에 1명이 정조남 할머니였습니다. 연세는 72세. 이분이 여러 가지 질병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 질병을 좀 보십시오. 혈압은 295에서 195. 엄청 높은 거죠. 정상이 120에 80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약, 심장약, 포타슘 등을 매일 이만큼씩 먹는 분이셔요. 혈당은 기본 혈당이 300에서 500. 엄청 높죠. 그래서 MPH 인슐린을 매일 아침에 맞아야 되고 주사를 본인이 놓고 그다음에 레귤러, 즉 속효성 인슐린을 맞고 혈당약을 먹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이 너무 약해서 대변이 줄줄줄 흘러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셨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한 줌의 약을 먹고 비타민, 보약 등등 20가지 약을 이만큼씩 먹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으로 고통당한 지가 한 4, 50년. 여러분 이런 분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한 4, 50년 동안 이렇게 고혈압, 당뇨, 진짜 힘들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원했으니까 이 조미선 박사님이 그러면 현미 채식을 하시라. 매 끼 현미를 먹어라. 그리고 채소, 과일 그렇게 해서 식단을 좀 간단하게 먹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아픈 지가 4, 50년인데 내가 지금까지 병원에 갔는데 단 한 번도 의사가 현미 좋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현미가 좋으면 다 낫지 뭐 아픈 사람 없지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하고는 또 고생하길래 한 번 더 권해서 드디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만약에 현미를 먹어서 병이 안 난다고 칩시다. 그럼 현미를 먹었는데 할머니한테 손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밥 먹는 건데 손해가 없지. 자 그러면 병이 나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지. 그러니까 먹어도 손해가 없고 안 먹으면 손해인데 한번 해보시라고.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그러다 드디어 할머니가 결심을 하고 한 달을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주에는 매일 전화가 왔대요. 새벽에 6시 전화가 와가지고 현미가 맛이 없다, 딱딱하다, 이가 아프다, 턱이 아프다, 별 소리를 다 했다고 해요. 그래도 할머니 한 달만 해보시다 하고는 알았다 하고는 할머니가 그래도 한 달 동안 꾸준히 했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너무 희망찬 목소리로 박사님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는 이분이 회복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혀를 보면 혀에 백태가 꼈다고 합니다. 혀가 하얘지는 거 아시죠? 맨날 그렇게 벗겨내는 게 일이었답니다. 여러분 백태가 끼는 이유가 뭐냐면 당뇨와 혈압이 있으면 백태가 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혀가 하얘지는 사람들은 당뇨와 혈압이 있는 분들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만에 혀를 봤더니 혀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막 흥분을 했죠. 그리고는 40년 동안 이 당이 높으면 두통이 오거든요. 되게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그 40년 동안 있었던 그 머리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았던 그 머리 그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장이 나빠서 막 변이 새가지고 기저귀 탔다 그랬잖아요. 얘는 설사가 멈추고 장이 튼튼해지니까 대변도 잘 나오고 기저귀도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사이 일어났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현미 채식이 효과가 있네 하고는 이제 더 그 말 잘 됐겠죠. 그래서 이제는 고기도 끊으시고 밀가루도 끊으시고 지금까지는 이제 현미만 먹으라 그랬지 먹지 말라면 안 했대요. 봤더니 돼지고기 아직까지 먹고 계셔서 돼지고기도 버리시고 다 끊으시고 채식으로 완전 채식으로 하시라 하니까 이제는 말을 듣죠.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일주일마다 방문한 다음에 드디어 네 번째 속효성 인슐린을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는 주치의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기적으로 먹는 알약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먹는 혈당약 주사 없이 혈당이 70, 아까 거의 700이었잖아요. 그것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정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게 딱 3개월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오래 치료해도 낫지 않은 것은 결국 먹는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먹고 아무리 약 먹어도 치료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식을 잘 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당뇨 환자는 크롬과 망간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롬이 부족하면 다 자꾸 먹고 싶은 게 땡기고 허기증이 생겨서 군것질을 해요. 그러면 췌장이 고생을 합니다. 췌장이 여기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미에는 크롬과 망간이 다 있기 때문에 당을 낮추고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차도를 일으키고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이제 드디어 약을 끊고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결국에는 혈압약도 끊고 혈압이 115에서 65 정상 혈압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모든 약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72세, 우리가 봤을 때 저건 불가능한데 했던 이분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년간 경화증 앓았던 새 아이 엄마가 현미식으로 치료됐고요. 간질병 환자가 간질병 환자가 6년 동안 현미채식해가지고 치료됐고, 위암 환자 치료되었고, 폐암 환자가 1년 후에 현미식으로 완치되었고, 척추 결핵 환자도 현미식으로 8개월 만에 완치되었고, 자궁암 환자도 5년 만에 현미식으로 치유되었고, 관절염, 알러지, 당뇨병, 고혈압, 무좀, 갑상선 환자 등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던 속초 남부의 그 집사님이 동일한 지금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고친 사실을 제가 그날 간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뛰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병들이 100%가 효소가 부족해서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90%가 운동 부족이고요. 그리고 변비, 배설 부족, 그리고 80%가 영양 부족으로 온다고 영양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곧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방법은 데쳐서 삶아서 효소 죽이고 익히고 지지고 튀기고 볶아서 영양소 죽이고 이렇게 해서 먹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영양소가 좀 소홀해졌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한번 현미채식으로 여러분의 병을 좀 고쳐보기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 몇 끼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걸으면 안 되고요. 매일 한 끼도 걸으면 안 됩니다. 몇 끼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미를 먹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끼 짜장면 먹었다. 그러면 당이 확 올라간다. 그럼 그것을 회복하는 게 또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가끔 먹어도 되겠지만 아파서 치료하시는 분들은 몇 끼 현미를 꾸준히 3끼를 먹었을 때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몰래 간식하고 군것질하면 안 되고 매일 현미를 먹었을 때 이러한 치료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분이 연구 결과를 쭉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음식이 우리의 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만 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우리 몸을 싹 씹는 데가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먹었을 때, 다른 거 먹지 않고, 그리고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는다면 온 몸을 씹는 데가 약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현미채식과 과일과 채소를 먹었을 때 고기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그 다음에 좀 약했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약 2년.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건강 채식을 하게 되면 웬만한 병들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웬만한 병들은 다 치유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거는 성경의 원리이고 뉴스타트 예언시 나와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매일 먹는 것입니다. 몇 끼를 거르지 않고 매일 현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환자들에게는 밖에 외식하러 나갈 때도 현미밥 싸가지고 가라. 그렇게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싸가지고 가서 반찬은 혹시 다른 거 먹을 수 있을지라도 밥은 반드시 현미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귀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귀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나려고 하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약 먹고 그것보다 현미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힘들지도 않고 건강식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수술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쉽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후유증 없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찹쌀 현미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분들은 찹쌀 현미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찹쌀 현미에는요, 악효질, 즉 글루텐이 많아서 특별히 당뇨 환자나 좀 혈압 높은 분들, 즉 치료하시는 분들은 찹쌀 현미 먹으면 안 되고 맵쌀 현미만 드셔야 합니다. 이 찹쌀은
이 변비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제하면 좋고요. 이왕이면 건강한 분들은 뭐 간을 먹을 수 있겠지만 맵쌀 현미로 먹어야지만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현미의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이분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미를 많이 먹을수록 꾸준히 먹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고 체중이 줄어들고 몸에 힘이 생기고 피곤이 사라지고 그리고 혈색이 좋아지고 그렇게 그리고 아까처럼 혈관이 막 마이너스 40살 이렇게 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미에는 비타민 A, C, D 외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영양소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받으면 되고요. 나머지 비타민 A와 C는 야채, 채소와 과일 먹으면 그냥 웬만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온에서 요리한 현미식과 날 채소와 과일을 먹음으로 태초에 우리에 주셨던 그 먹거리를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이 현미식을 제대로 하는 방법. 여러분 현미 좋다는 거 다 들어봤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 없을 겁니다. 이 현미를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는 방법, 비결 4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잡곡을 넣으면 좋은데요. 또 잡곡을 막 8개, 9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현미까지 포함해서 3가지. 이거를 번갈아가며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현미에 완두콩, 팥, 내일은 현미에 검은콩,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막 현미에다가 막 잡곡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미까지 3가지만을 넣고 밥을 해라.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겁니다. 꼭꼭 씹어야 합니다. 현미를 꼭꼭 씹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답니다. 다시요. 현미를 오래 씹지 않으면 오히려 몸속에 들어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현미식을 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 50번 아니면 100번 정도 정말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현미를 먹어도 효과가 많이 반감돼요.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우리 침에서만 소화가 되거든요. 제대로 안 씹으면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는 소화를 전혀 못 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췌장에 무리가 생겨서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3번째입니다. 이 압력솥도 중요하답니다. 60W 이하 그리고 95도 이하 저온으로 현미밥을 지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생식인데 생식은 우리가 불가능하고 먹기도 힘들고 근데 이 압력밥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압력밥솥은 125 이상의 고온으로 밥을 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되게 많이 파괴된대요. 그래서 100도씨 이하로 밥을 지어야지 거의 생식처럼 영양소는 파괴되지 않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먹었던 밥이 95도 이하에서 지었던 밥이었던 거예요. 그 진짜 밥맛이 달라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125도 이하 95도에서 밥을 하게 되면 비타민 B군이 거의 다 파괴되지 않아서 아주 밥맛이 좋고 고소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낮은 온도에서 95도, 96도 이하에서 밥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온이기 때문에 밥을 할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밥을 하고 30분은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건 비율입니다. 현미쌀 1컵, 콩 2개 종류 넣었을 때에 물은 1과 2분의 1컵을 넣으면 딱 물량이 돼요. 근데 물량은 거의 그냥 저희가 여러분 하시는 밤장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저온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기밥솥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120도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재림교회 이분들이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요것을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기 쿠커인데 조금 비싸요. 이 전기 쿠커인데 이게 지금 이 저온 쿠커에서 만든 현미밥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승려라는 집사님의 그 속전안부 집사님이신데요. 핸드폰 뭐 적어놓고 직접 통화하시면 구입하는 데 도와줄 수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저온 쿠커이기 때문에 95도에 맞춰놓으면 밥이 1시간 정도 밥이 돼요. 그러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현미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것으로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고치고 있고 회복시키고 있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제가 이제 초대되어서 봤더니 매일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올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70만원, 뭐 77만원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병원에 입원하고 약 먹고 수술하면 기본 몇백이 깨집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면 그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아니요 상관없어요. 또 다른 것도 있으면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여하튼 100도씨 이하에서 현미밥을 지어 먹을 때 현미의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이것도 힘들다. 그것도 밥 먹기 싫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 네 번째가 현미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물 먹을 때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모닝커피 드시지 마시고 모닝 현미차 드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현미차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2분짜리입니다. 간단하죠? 프라이팬에 볶아요. 갈색 될 때까지. 그러면 그게 여기에 균열이 생겨서 영양성을 나올 수 있도록 볶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현미와 귀리인데 현미에 상관없고요. 현미 귀리에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볶고 나면 그거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우러나게 한 다음에 그거를 포포수처럼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산소가 들어가서 생수가 돼요. 그것을 아침마다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점심 저녁 갖고 다니면서 먹어도 되고. 그럼 여기에 현미에 나와 있는 대부분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현미식도 하시고 그다음에 물도 끓인 물이면 죽은 물이 아니고 포포수가 되면 다시 생수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현미물을 먹으면 그 숭늉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구수한 게. 네,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장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투병생활 하시면서 오래 사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생로병사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적으로 생로병사는 틀린 말입니다. 생로사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병 걸려 죽는 게 아닙니다. 병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이에요. 제가 몇 개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병 걸렸습니까? 아니요.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병 안 걸렸어요. 기운이 지나여 죽었습니다. 야곱은요. 아들에게 명하기를 유언 다 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유언 다 하고 기도 다 해주고 그 발을 다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죽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가 아닙니다. 우리 아프지 않고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안 죽으면 더 좋죠. 바로 하늘 가면 좋겠지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말 유언 다 하고 기도 다 하고 그렇게 다 하나님 품 안에서 기운이 지나여서 고통 없이 죽는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전사의 기별인 건강 기별, 이 건강 개혁 여러분 꼭 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셔서 현미채식 한번 꼭 도전해 보시고 맨발 걷기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가 먼저 건강식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귀한 기별을 세전사의 오른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